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더욱더 악화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고 그런 언급에 대한 실망감에 이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의 조정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수급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 쪽에서는 27일에서 29일 3일 동안 하루 평균 약 225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총 6700억 정도의 외국인의 순매도를 예상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수요일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는 날로 수출 규제에 대한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그 다음날 29일 목요일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일입니다. 오후 2시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딱히 크게 지수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누구나 궁금해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들의 영향은 국내 증권사나 저나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장의 뉴욕 증시의 변동성과 무역전쟁 악화 그리고 금리로 인하여 단기간 충격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의 이슈들이고 저는 솔직히 이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 변동성이 한 1% 내외일 경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7월 31일부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7월 31일부터 단기간에 크게 폭락을 했다가 이제 쉬지 않고선 반등을 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 미국 증시는 이때부터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그 변동성이 하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증시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으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그 전까지 많이 걱정을 했던 게 뉴욕 증시가 신나게 오르고 고점을 찍을 동안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고점을 찍을 때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면서 이때가 2018년 1월 딱 이때부터 비교를 해본다면 한번 겹쳐놓고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휘청거리긴 했지만 결국에 고점을 찍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수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변동성이 늘어나서 이 미국 증시가 뭐 아니면 도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죠. 종가를 보시면 거의 1%가 다 넘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3%. 시원시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도 장대 연봉이 나오고 8월 5일, 8월 14일 참 신기하죠. 6거래일 쉰 다음에 또 6거래일 쉬고선 또 장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시를 어떻게 대응을 하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증시는 앞날을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정확하게 지수를 예측하고 있다면 저도 현물보다는 이 선물 쪽으로 가가지고 매매를 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수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각자 투자 스타일도 다르고 기대하는 수익 수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지수를 예측하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그릇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추세를 따라서 대응하기가 가장 쉬운 게 수급입니다. 제가 매일 수급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애초에 나는 주식을 그냥 사서
무조건 오를 때까지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좀 리스크는 있지만 결국에 지수가 올라서 그 종목까지 오른다면은 좀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매수를 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서 더 오르지 못하고 내려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큰 손실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선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이 수급입니다. 수급은 필요 없고 다음 주 이슈들에 뭐 어떤 이슈가 나온다 해도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선 그냥 잠깐 이창하다가 다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주식 괜찮은 종목들 매수한 다음에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대로 틀려가지고 반대로 간다면 그만큼 큰 손실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손실을 감수하기가 싫어가지고 추세 매매를 하고 이 수급을 참고합니다. 수급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수급과 개인의 이런 개인의 신용잔고, 빚내서 주식 이런 거와 공매도, 대차잔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개인이 사면 안 좋은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면은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확률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확률적으로 당연히 이 주식시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지수의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가 좀 확률적으로 오를 만한 상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사는 것이지 좀 불확실하고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뭐 이상한 악재들 이슈가 정말 많고 이렇게 불안할 때 당연히 투자할 수 있겠지만 이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부담해야 됩니다. 저는 그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어서 이 당일 수급 상태를 보고선 접근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좀 더 자신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버나잇, 스윙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지 어떤 종목을 편하게 매수를 하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팔고 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에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는 공매도로 작정하고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게 헷갈리는 게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또 좀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이쯤이었나? 2015년쯤 보시면 8조 원대가 2017년 5월 정도 한 2017년 6월 이쯤부터 8조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 8조가 되었고 2017년 이쯤부터 이 932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8조 원부터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시 지수가 내려오면서 개인들의 신용이 엄청나게 빠졌고 수급은 최근에 지수가 크게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원시원하지 않았고 기관과 외국인이 좀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시원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나 지수를 진짜 올려주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기 투기성으로 매수를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좀 크게 적극적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넣는다 해도 그냥 비중 적당하게 부담이 안 갈 정도로만 접근을 하지 예전처럼 자신 있게 그냥 한 종목에 1억씩, 2억씩 이렇게 적극적으로 넣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는 수급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뭐 어떤 종목을 들고 있다면, 만약 매수해가지고 계속 들고 있다면 당연히 이 증시가 다우가 거의 마이너스 2.3%, 나스닥이 3%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겠죠. 개파락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개파락 이후에 이때처럼 또 수급이 나오면 반등하는 겁니다. 아래 꼬리 달고선 반등하는 겁니다. 이때 8월 6일 날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사주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였습니다. 마이너스 5%까지 개인들한테 겁을 주면서 쭉 빼놨다가 이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받아먹으면서 최대한 싸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신용이 손절되는 물량들인데 이거를 다 싸게 받아먹으면서 공포를 준 다음에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챙겼습니다. 뭐 지금도 악재가 있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개파락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준다면 내가 평소에 봐놓았던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자신있게 수급을 본 다음에 나는 저 수급을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안 나오고 뭐 이때처럼 황금선 위에 올라갔다가 얼마 못 버티고 바로 무너져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온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지수가 이때부터 양봉 6거래일 정도 쉰 다음에 8월 20일에 양봉이 떴습니다. 약 2% 정도. 이거는 완전히 상승으로 분위기를 바꾼다는 신호인데 저는 이 구간을 못 지킨다면은 인버스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한 900이 아니고 596포인트 이쯤을 깬다면은 장중에 말고 종가 기준으로 음봉 상태로 이 구간을 깬다면은 종가에 따라서 인버스를 넣거나 거기에다가 음봉으로 깬 상태에서 수급까지 양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더 자신있게 인버스에 넣을 예정입니다. 주식을 보유했다면 수급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 하루 샀다가 하루 팔았다가 이런 수급 좀 일희일비 하기 싫다면은 그냥 리스크를 부담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하루에 뭐 양매도가 나온다 해도 나는 끝까지 안 팔고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일봉에서 아까 제가 선을 끄은 것처럼 596포인트 이런 선을 지켜준다면은 그냥 나는 계속 들고 가겠다, 피곤하게 하루하루 일일비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이렇게 끄어 놓은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못 지킨다면은 그때 손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에 워낙 이 지수가 수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급등을 하였는데 요즘에 정말 지수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지수를 완벽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 수급을 따라가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 제가 이렇게 지겹게 수급 거리지만 이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급이란 게 만약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이라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A가 있으면 수급이 안 들어오는 종목 B가 있다면 이 A, B가 있다면 이렇게 오를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 A라는 종목을 살 겁니다. 하지만 이 A라는 종목을 사면서 증시의 분위기가 반전이 될 것이고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B라는 종목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 수급 때문에 A라는 종목을 안 사더라도 B, C, D 뭐 다른 종목들을 매수를 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급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뭐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든 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들지도 않고 결국에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은
무조건 수급입니다. 그 신흥국 지수 조정도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의 걱정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것이지, 결국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수급이 초보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개파락은 피할 수 없고, 월요일 시장도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지수가 아래 꼬리를 달던지 아니면은 개파락한다 하더라도 보합까지 반등을 한다든지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양매도로 이런 식으로 8월 9일, 12일, 13일 이런 식으로 양매도가 나온다면 당연히 분위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살고 하루 팔고 정확한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선 좀 투기성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정말 지수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단타로 대응을 하던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뉴욕 증시가 좀 안정화를 되찾을 때까지 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꽤 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변동성이고, 다우 또한 최근 들어서 이 8월 5일 이후에 최고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쉽게 넘길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증시만큼은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좀 여기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말고 여기서 잘 버텨주면서 최대한 좋은 흐름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